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웹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반응형 웹 디자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는 것은 반응한다. 무엇에 반응하냐면 사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할 때 사용한 브라우저 창의 너비값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가 PC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TV, 요즘에는 냉장고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치되어 있는데요. 그런 스마트 냉장고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있을 거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기기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웹사이트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의 화면 크기 값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지 그 접속한 기기의 브라우저 너비값에 따라서 화면의 레이아웃을 바꿔주는 디자인 기법이 반응형 웹 디자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이트는 반응형 웹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인데요.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 PC 화면일 경우에는 가로로 4개씩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의 크기를 줄여보면요. 어느 일정 정도 크기가 되면 2개씩 표시가 됩니다. 한 줄에 카드 2개씩. 이렇게 접속하는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춰서 사이트 레이아웃을 바꿔주는 것을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응형 웹 디자인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이라는 것은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딱 그 크기에 맞지는 않지만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 하면 스마트폰이 조금 크거나 조금 작거나 상관없이 아까처럼 한 줄에 하나씩 표시가 될 수 있고요. 태블릿이면 태블릿마다 조금씩 해상도가 다르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용으로 디자인되거나 PC용으로 디자인된 것보다 태블릿에 가장 가까운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로 모드에 맞춘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는 세로 모드하고 가로 모드가 있는데 가로 모드로 돌렸을 경우에는 너비 값이 훨씬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너비 값이 커졌을 때 어떻게 표시될 것인지도 미리 반응형 웹 디자인에서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접속하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에 맞춰 갖고 사이트를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이 한번 제작해 놓으면 다양한 기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반응형 웹 기술이 표준 CSS3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형 웹 디자인을 사용한 사이트는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레이아웃이 자유자재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심플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각각의 요소들을 이리저리 끌어옮길 수 있게끔 구성을 해야 됩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에 들어가기 전에 뷰포트라는 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뷰포트는 웹 브라우저 안에서도 실제 내용이 표시되는 영역을 뷰포트라고 합니다. PC 화면에서 보는 사이트가 모바일 화면으로 들어갔을 때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것은 픽셀 표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PC 화면에서 보던 사이트를 모바일 화면에서 제대로 보려면 제일 먼저 뷰포트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뷰포트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모바일 기기로 접속을 했을 때는 모바일에 가장 적합한 뷰포트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뷰포트를 지정을 할 때는 헤드 태그 안에 메타 태그를 이용을 해서 뷰포트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메타 name equal 뷰포트 콘텐츠는 하고 그 콘텐츠 안에 여러 개의 속성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은 width, high, 그다음에 user scalable 이게 with high는 뷰포트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user scalable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하다 보면 손가락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죠. 이걸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initial scale은 처음 화면에 표시했을 때 나타나는 확대값과 축소값을 지정합니다. minimum scale과 maximum scale은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했을 때 얼마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또는 얼마까지 축소하게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뷰포트 구문은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콘텐츠 안에 width를 device width 그러니까 문서의 너비 값을 그 기기의 너비 값에 맞추고 initial scale 그러니까 초기의 확대 축소 값을 1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가장 기본적인 크기대로 표시해 달라.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뷰포트 구문입니다. 반응형 웹을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과 미디어 쿼리 그리고 플렉서블
박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살펴볼게요.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살펴보기 전에 그리드 시스템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회색 부분 있죠. 이걸 칼럼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여러 개의 칼럼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만큼 칼럼들을 묶는 거예요. 브라우저에 보이게 될 컨텐츠 전체 너비를 960으로 하면은 960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1200 픽셀로 맞추면 1200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칼럼 개수에 따라서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칼럼을 12개로 나누면 12칼럼이라고 그러고요. 16개로 나누면 16칼럼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960 픽셀의 12칼럼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해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 전체를 940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문서의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 값이 10씩 있다고 가정을 한 레이아웃이기 때문입니다. 자, 940이라고 전체 12개 칼럼 이렇게 묶으면 한 칼럼의 너비 값은 6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 마진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전체를 묶으면 860이 되죠. 또는 두 칼럼씩 묶어서 140, 나머지 칼럼 묶으면 780 이런 식으로 칼럼을 몇 개씩 묶느냐에 따라서 계산하기 편리하게 화면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 그리드라는 것은 화면 너비를 픽셀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가변은 화면 너비를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퍼센테이지라는 것은 브라우저 창 전체 너비 값을 100으로 놓고 또는 컨텐츠를 묶고 있는 컨텐츠 전체 너비창을 100으로 놓고 그 100에서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볼게요.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픽셀 값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고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래퍼로 묶고요. 래퍼 너비 값이 960입니다. 그다음에 헤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도 맨 위에서 문서 전체의 너비와 같이 960으로 줬어요. 컨텐츠는 플로팅, 왼쪽으로 플로팅을 하고 사이드바는 오른쪽으로 라이트로 플로팅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은 600 픽셀, 오른쪽은 300 픽셀만큼 줬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푸터는 역시 헤더와 마찬가지로 960 픽셀을 줬어요. 그러니까 크기를 딱 고정을 한 거죠. 이것을 고정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화면 브라우저 창의 너비를 줄이면 이 줄인 만큼 오른쪽 부분이 보이지 않게 돼요. 한번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파란색과 맨 밑에 있는 그러니까 헤더와 푸터는 960 픽셀이고요. 본문은 600, 사이드바는 300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PC로 봤을 때는 딱 보기가 좋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좀 더 크기를 다르게 해서 보고 싶다. 자, 이것을 브라우저 창의 너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 960 픽셀에서 다 표시되지 못하는 부분은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봐야 될 정도로 일부는 가려지게 됩니다. 더 줄이게 되면 사이드바도 가려지고요. 헤더와 푸터의 일부분도 가려집니다. 이게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사용을 했을 때는 폭이 줄거나 늘지 않기 때문에 그 너비값 그대로 딱 고정이 돼서 표시돼서 화면 너비값에 유연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은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서 구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아까 래퍼라 그랬죠. 래퍼가 960 픽셀이었어요. 그럼 960 픽셀을 폭을 100%로 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씩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헤더는 몇 %이고 본문은 몇 %이고 사이드바는 몇 %인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저는 래퍼의 너비값을 100이 아니라 96이라고 넣었는데 이것은 문서 양쪽에 4%의 여백을 두기 위해서 너비값을 96%로 지정을 했고요. 100%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좌우에 여백 없이 화면에 꽉 차게 표시가 됩니다. 96으로 했고 나머지 헤더와 컨텐츠 사이드바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컨텐츠가 아까 600 픽셀이었었죠. 그러면 600 픽셀 나누기 전체를 감싸는 요소 아까 래퍼의 픽셀이 960이었어요. 600 픽셀 나누기 960 픽셀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이 본문 컨텐츠의 너비값이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됩니다. 사이드바 역시 아까 300 픽셀이었었죠. 그러면 300 나누기 960 해서 그 값에다가 곱하기 100 그랬더니 31.2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주는 게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이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패딩 값 역시 퍼센테이지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접속하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width나 패딩, 마진 이런 것들의 값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만든 웹문서인데요. 아까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과 똑같죠. 그러니까 PC 화면에서 볼 때는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에 너비를 한번 조절을 해 볼게요. 자, 너비를 줄이면 줄이는 만큼 그대로 전체 레이아웃의 너비 값도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더 줄이면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에서는 브라우저 창의 너비가 작게 되면 될수록 내용의 일부가 가려졌었지만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은 화면의 너비가 줄어들면 그에 맞춰서 전체 구조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작성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글자 크기와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넓게 표시되거나 좁게 표시될 때 글자 크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미지와 동영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글자 크기를 픽셀을 이용해서 많이 표시를 하죠. 그래서 뭐 글자를 16픽셀로 표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 픽셀 단위가 PC나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픽셀 표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16픽셀이라고 지정을 하면 그게 모바일 화면에서 표시될 때는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가 돼요. 브라우저 창에 나타나는 표시되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를 달라지게 하려면 EM 단위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픽셀은 딱 지정된 값을 사용을 하지만 EM은 화면에 표시되는 폰트 값을 기준으로 그 폰트의 몇 배가 되는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1EM은 기본적으로 16픽셀인데 그냥 딱 16픽셀이 아니라 모바일 화면에 표시되는, 만약에 맑은 고딕으로 하겠다 그러면 맑은 고딕에서 표시하는 기본 글자 크기를 1EM이라고 놓고 그 1EM을 기준으로 뭐 제목은 2배 정도 되게, 아니면 목록 부분은 1.5배 정도 되게 표시해라 라고 배율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에 표시되는 문서의 폰트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서 글자 크기도 바뀌겠죠. 그다음에 REM은 뭐냐면 EM이라는 게 항상 부모 요소의 폰트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됩니다. 여러 번 중첩되는 요소일 경우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올 때 기준이 되고 또 그게 또 밑으로 내려가면 또 기준이 바뀌고, 이렇게 부모가 여럿이다 보면은 글자 크기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바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글자 크기를 지정을 딱 해줘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폰트 사이즈를 16이라고 다 고정을 해놓으면 이 값에 따라서 밑에 애들은 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REM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그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변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미지를 화면상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얘가 화면을 축소하게 됐을 때 이미지도 같이 축소가 돼야지만 거기에 적절하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값도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 맞게 조절하는 것을 가변 이미지라고 합니다. 가변 이미지를 만드는 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CSS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의 맥스 위드 값을 100%라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가 표시할 수 있는 값에 100%까지 다 표시를 하라고. 그러면은 본문 이 영역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미지가 반응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PC에서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지를 되게 고해상도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것을 모바일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 크기는 줄어드는데 파일 사이즈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만약 얘가 2메가바이트짜리 이미지였다면 모바일에서도 2메가바이트를 다 다운로드 해야만 화면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미지 태그에 있는 소스셋이라는 속성입니다. 소스셋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 해상도에 맞춰서 이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픽처 태그와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표시할 이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미지 태그와 소스셋 속성은 보통 레티나처럼 고해상도일 경우에 고해상도 이미지를 따로 표시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소스는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미지 경로는 기본으로 표시하는 이미지예요. 근데 소스 셋 해가지고 EX, 그러니까 픽셀 밀도가 2배인 화면, 그러니까 고해상도 화면일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pencil.hd.jpg를 표시를 해라. 일반적일 경우에 일반 모니터에서는 pencil.jpg라고 표시를 하고 고해상도 화면일 경우에는 이미지 밑에 있는 pencil-hd 고해상도 이미지를 표시해라 라고 지정을 한 거고요. 반응형 웹에서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이 보여줄 이미지를 다르게 하고 싶다면 픽처 태그하고 소스 태그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비디오 태그를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한데요. 픽처 태그로 일단 묶어줘요. 이 부분이 반응형 웹을 표시할 부분이고요. 픽처 태그로 묶어주고 다음에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이미지를 지정을 합니다. 처음에 소스 셋에서 이미지에 sharp-large.jpg 한 다음에 이미지 너비 값이 1024 픽셀 이상일 경우에 sharp-large.jpg를 표시를 하고 이미지 너비 값이 768 픽셀 이상일 경우에는 sharp-medium.jpg를 표시를 하고 이렇게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이런 이미지를 표시하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픽처 태그와 소스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브라우저를 위해서 마지막에 원래 이미지를 삽입하는 태그를 그냥 넣어줍니다. 단순히 CSS를 이용을 해서 맥스 위드 값을 100%로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그 이미지가 화면 크기에 따라서 크게 표시하거나 좁게 표시했을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면 좁은 화면에는 너무 큰 이미지이고 넓은 화면을 표시했더니 화질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좀 더 해상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미지 태그에서 소스 셋 속성을 사용을 해서 해상도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르게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화면 너비 값에 따라서 이미지를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면 픽처 태그와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각각 지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가변 비디오를 표시를 하려면 CSS를 사용을 해서 맥스 위드 값을 100%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은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미지에서 CSS를 사용해서 가변 이미지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변 비디오를 만들 때도 비디오의 맥스 위드 값을 100%로 지정을 해주시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너비 값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비디오의 너비 값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응형 웹 디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과 그 반응형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응형 이미지, 반응형 비디오, 그리고 반응형 글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